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회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정질문 및 답변의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5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유료 시책사업과 기업의 현안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 만큼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직자 모두 진지하고 책임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김꽃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꽃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은 총 4명이며 민선 5기 때부터 근무했던 4분 중 3명이 지난 1월 달에 해고되었고 나머지 1명도 지난주에 그만두었으며 새롭게 채용한 사무국장, 운영팀장 중 운영팀장도 열흘 정도 근무하다 그만두어 지금은 현재 단 1명인 사무국장 혼자만 있는 운영 자체가 힘든 총체적 난국입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 시 처음부터 언론에서 이 시장님의 측근이고 인척이라는 맞춤형 인사라는, 또한 면접위원이 공정하게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사무국장 채용 자격 기준이 석사학위 이상으로 까다롭게 한정되어 있는 점 등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고, 또 시민분들도 많은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개경쟁 모집으로 채용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시의 입장에 채용 방법, 채용 절차, 그리고 채용 자격 기준이 법과 규정대로 제대로 잘 지켜졌는지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장님이신 이근규 시장님께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 여러분, 의제를 방창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어저께 우리 제천 지역의 최대 현안인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 모두의 힘으로 서울에서 국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국민 토론회에 우리 의원 여러분 전원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를 계기로 전국에 있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제천시 의회의 단합된 모습과 시정과 동반을 상생하고 있다는 모습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미지가 제고된다는 점을 보고 시장으로서 행사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건림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우선 정정을 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을 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고라고 하는 표현은 본 회의에서 하는 시정 질문으로서 적절치 않은 어휘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회의록 표기상에 정정하여 줄 것을 물론 이후에 이 답변 내용에 따라서 동의가 되신다면 정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우선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건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지원 채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는 제천지역 문화예술 활동 및 공연, 각종 축제 행사를 효율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문화 역량 강화 및 축제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내 각종 문화 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의병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문화사업, 기타 지역 문화행사 및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위원회 임원에는 이사장 1인과 위원장 1인, 감사 2인, 그리고 이사 5인 이상을 두게 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제천시장이,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유촉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해 사직한 송만배 위원장님의 후임으로 지난 2월 27일 이사회에서 전임위원장인 송만배 위원장님의 추천에 따라 새로이 현경석 위원장을 신임위원장으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이사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지금 현재 한 분의 이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나머지 6분도 지난 1월 16일 이사회의에서 일괄 사직하고 재구성할 것을 결의했던 바, 이에 따라서 현재 이사 구성과 총회 회원, 운영위원 등을 재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우리 김건림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직원 3명이 근무하도록 적원이 되어 있으나 담당 업무는 주로 청풍호 벚꽃 축제와 제천 의병제, 박달 가요제, 금요 힐링 콘서트 추진을 비롯한 각종 공연 축제 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근본의 채용은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공개경쟁 모집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으며 문화예술위원회는 그동안 제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일정 부분 기여도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의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고 제대로 된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하에 문화예술에 대한 현안과 그리고 많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에 그 어떤 사람을 구성하더라도 절대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별히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의 질적 수준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상대적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 4명 중 3명은 이미 근로계약이 지난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재계약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금년 1월 5일자에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1차 구도로 통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이사회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그런 방침을 전해 듣고 그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이사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다시 심의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위원회 이사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이사 7인 중에 4인의 참석으로 이사회가 과반수가 개의 정족수가 도달함으로 해서 2015년 1월 16일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무 직원 3명에 대해서 재계약 여부를 심의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선출할 때는 경력과 자격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공개 경쟁 모집으로 직원 3명을 충원하여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른 재반 절차와 직원 선발은 인사권자인 이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기존의 직원들도 그러한 공개 모집 절차에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사무 직원 3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26일 공개 모집 채용 공고를 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국내외 협력관계 구축 및 기획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은 문화예술 계열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를, 그리고 기획실장과 운영팀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를 선발하기로 하고, 제천시 홈페이지와 제천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를 하였으며, 또한 외부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방형 노력으로 거주지 제한을 접수일 현재 제천시의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일부 완화하여 일부 지원자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제천시로 전입을 한 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서를 접수한 자는 사무국장이 1명 모집에 1명 응시하였으며, 기획실장은 1명 모집에 응시자가 없었고, 운영팀장은 1명 모집에 5명이 응시했으나 서류 심사를 통해 2명은 불합격되고 3명만이 2차 시험인 면접을 치렀습니다. 면접위원은 총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3명은 한 분은 신임 운영위원장,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이사 내정자, 다른 한 분은 운영위원 내정자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분들은 특별히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신 학계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사무국장과 운영팀장의 응시한 지원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면접을 실시하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로 이 면접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2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준 부장님을 비롯한 이런 여러분,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무국은 준공공기관입니다. 준공공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이제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산 서류를 미비하고 결산 이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행하는 행위는 저는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제천시의 시장으로서 민선 6기 개혁 방침에 따라 이를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된 사무국 직원들이 인수인계 절차를 회피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무단 반출한다든지 컴퓨터에 있는 많은 데이터 정보를 무단으로 이미 삭제해버리고 만다든지 전체를 다 삭제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보안 안전 잠금 장치인 캡스와 안전 관련된 열쇠 등을 버렸다라고 답변하고 넘겨주지 않는 행위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정 직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된 사실을 숨기고 그동안 월급을 자체적으로 다 지급해 옴으로써 그에 대한 금융기관의 고발이나 금융기관의 이의제기가 시에까지 불명예스럽게 이관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도래시키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공조직에 있어서 공명정대함을 무시하고 특정한 관계에 있는 특별히 감사의 친구라든지 또는 상호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것을 시민 앞에 온전하게 회계를 또는 사업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지난 의회의 일정 부분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민선 6개 들어서 이러한 점은 용납할 수 없다는 개혁 의지에 따라서 절차의 정당성과 운영의 합리성 그리고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완전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해 가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오래된 신념이고 또 이 문화예술위원회 사무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차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정파와 상관없이 친소관계와 상관없이 구성하였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충처리위원회의 직원도 공개 경쟁에 따라서 엄정하게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마찬가지 절차에 따라서 임명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선 6기에 들어서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공직은 공채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경우도 개인적인 인연이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민선 6기의 개혁 의지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석사학위에 제한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김건림 의원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종 우리 지원 시설의 기준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의 경우는 복지사 자격증이나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센터장을 될 수 없다는 것이 기준이고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많은 시설에 있어서는 그 시설에 합당한 기준과 자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위원회가 제천시의 문화예술을 전방위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를 하였지만 사실은 문화예술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의병제와 관련된 중요한 우리 지역사회의 정신 전통 문화를 제대로 잘 정립해 왔는가에 대한 시민적 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분야가 자기 자신의 신념과 경륜과 자기 삶의 가치와 접목되지 않는 그저 직원에 불과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다 보면 왕왕 그런 오해를 받게 마련이죠. 이것을 개선하고자 이제부터는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서울에 올라가서 문화관광부를 가서 혹은 해외의 문화교류를 통해서도 이 정도의 경력을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라면 충분히 객관적인 검증을 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사장으로서의 제 입장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운영위원 여러분들과 또 많은 공직자들이 공감하셔서 석사학위 이상에 거기다가 가능하다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엄격한 기준 때문에 기획실장에도 많은 사람이 관심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거기에 응하지 못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천지역 문화예술의 자생력을 이제 신장시키고 문화예술의 융성과 사회 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사무 직원 선발에 대한 기준 그리고 공개 경쟁으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것은 지금까지의 특정 세력에 의한 임의 임명식 선발 방식에 비교해서 보면 한층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선 6기의 개혁 과정으로 삼고 투명하고 엄정한 공개 경쟁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그만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최후에 이제 그 청풍 벚꽃 축제를 준비하는 그 시작점에 수고 많은 직원 그리고 특별히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댓글이나 여러 가지 음해 과정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에 좋지 않은 갈등 요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같이 했죠. 그 자리에서 저는 아까 모두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무 인수인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2011년부터 약 4년간에 걸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쌓아져 왔던 많은 자료, 많은 결산 부속 서류, 많은 내용들이 완전히 다 삭제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엄정한 문제입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에서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서 컴퓨터 본체를 임의로 반출해 간다. 이것은 절도행위입니다. 형사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직원에게 잘 아시지만 송강호 의원의 기사 겸 수행비서 하시는 분의 부인이시죠. 그분에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당신이 앞뒤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만나서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아주세요. 어떤 서류, 어떤 명단, 어떤 부속 서류, 사업계획서가 컴퓨터에 있었는지를 정리를 정확히 해주세요. 해가지고 인수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명기해서 문서로 정식으로 남겨놓아야 우리 여사님의 책임이, 사무장님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인수인계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4년 동안 근무하면서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퇴직하면서 다 이미 반출하거나 다 삭제시킨다면 과거에 어느 대통령도 그래서 복사해서 나갔기 때문에 얼마나 국민적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역에서 뭐 이렇게 위험한 내용이 있다고 임의로 삭제합니까? 그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행위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남아있는 분이 부담될 수 있으니 문서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문서가 있고 어떤 문서가 없고 하는 것을 명확히 정리해서 인수인계서에 첨부하면 최소한 기존에 있던 분과 현재 새로 인계받은 분과의 법적 관계는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절차상 완료되는 것입니다. 라고 잘 설명드렸어요. 없어졌다는 물품도 많고 없어졌다는 비품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없는 건 없는 거대로 전에 있던 사람이 분실했다, 파손됐다 정리해서 넘겨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된 그런 직원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 갖지 않고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분들의 업무적 경험이나 인적 관계, 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사무장님이십니다. 사무장님 그 일에 더 전념해 주시고 이 사무실 안에서 짜잘한 일들은 신규 직원에게 맡겨도 그 가르치면서 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약간의 업무 조정도 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은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더군다나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수인계에 있어서의 엄정한 그런 관행적 그런 절차마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과정에서 그 여직원이 사표를 내게 된 거죠. 사표를 내게 된 그 과정까지 제가 여기서 거론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 사표를 내고 나니 그 새로 채용된 그 젊은 직원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니까 본인도 겁먹고 그만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김건님 위원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어느 조직이든 공명정대하게 하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가치에 부합한 그러한 기준들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에 일환으로 생긴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많은 사회단체 또는 여러 가지 공익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의원을 통해서나 각종 지적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의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로잡혀져 가고 있죠. 앞으로도 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의원님들이 소중하게 만들어서 책정해준 그 예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 기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눈 감아주거나 특정한 친서관계나 특정한 관계적 이유 때문에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시장의 입장으로서의 충분한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장황한 말씀까지 드렸습니다만은 왜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우리 김건희 위원님께서 저희 답변을 잘 알아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마치면서 말씀드리지만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을 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해고라는 표현보다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만은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추후에 우리 의사록을 정부에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런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포님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저희 시정 질문에 발례적으로 시정 질문도 미리 저희가 집행부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답변서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이후에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 이후에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사전에 답변서에 좀 충실하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1월 16일날 이사회에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직원분들이 1월 20일까지 월급을 받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그 세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해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황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놓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서 지금 컴퓨터 본체를 지금 무단 갖고 가서 범죄 행위다. 그리고 회계 부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서에 대해서 임의 삭제, 그리고 자료 이런 부분, 비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감시의 역할에 약간의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그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엄연히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는 사단법인입니다. 이사와 감사가 있고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차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모든 운영을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회계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서 다 예결사들 다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속기록을 빼서 해보겠지만 그리고 지난 문화예술위원회에 근무하셨던 세 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공과 사는 구별하셔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지난 그분들이 그동안 일했던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 답변만 들으면 문제투성이인 문화예술위원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먼저 이거 질문이세요? 아니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시장님이 장황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하시기 전에 얘기하고요. 여기에 있는 거 하나 두 개만 잠시만요. 드릴게요. 예, 아니 제가 이따가 제가 이거 한꺼번에 답변 드릴까요?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2014년도 9월 25일 220회 우리 김정무 의원님 제천 올림픽 스포츠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시정 질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1차 공고 후 공고기간 위반 등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어 불가피하게 재공고까지 하게 되었고 규정에 어긋나는 면을 바로잡아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또한 답변하실 때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이런 공개 경쟁을 통해서 모집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이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공개 경쟁을 통해서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인사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킬 만큼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제가 규정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PPT 1페이지 열어주세요. 사단법인의 정관이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의 조례처럼 법인 거죠. 네, 저희가 어제도 지방대학 이전에 관한 그것 때문에 법에 대한 문구 하나 때문에 저희가 어제도 그 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갔습니다. 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사단법인의 정관은 법입니다. 제 44조 보면은 사무국에 우리 지금 보면은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사항은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그래서 그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44조 사항에 의거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PPT 2페이지요. 그 규정을 보면은 제3장에 지금 인사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에 보면은 제7조 인사권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의 인사권자는 위원회 이사장이 된다. 시장님이시죠? 다만 직무와 직급의 성질상 위임이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운영위원장에게 이임할 수 있다. 제8조 인사위원회, 직원의 인사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 인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사가 위원이 된다.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단 가구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PPT 3페이지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구조의 최원칙 사무국장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PPT 제가 정관하고 지금 규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 모집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세 분의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보셨습니다. 그분들은 이사가 아닙니다. 내정자였죠. 내정자는 아직 지금 총회나 네. 이사분들이 지금 선출이 안 된 거죠. 1월 16일 날 또 하나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1월 16일 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극단한 세력과의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분이 총 참석을 하셔서 이사회를 1월 16일 날 열었는데요. 그 이사회 개최한 회의록에 보면 PPT 4페이지요. 그 기간 만료된 3명은 재계약하지 않고 공개 모집하기로 한 것은 의결을 하셨습니다. 회의록 자료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재반 절차와 직원 선발 그 부분을 이사장님한테 위임한다고 의결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규정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됐어요.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운영위원장한테 이임을 할 수 있지 이사회에서 인사권자 우리 모든 거를 다 이임한다? 그거는 제가 엄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1월 16일에 개최된 회의록에도 모든 재반 절차하고 그 직원 선발을 이사장님한테 이임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PPT 지금 5페이지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 답변서에 처음에 보내주실 때는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3페이지 2페이지 보면은요. 답변에 처음에는 지난 1월 16일 이사회의 개최 후 사직서를 제출한 이사님이 있어 이사 구성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새롭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분 이사가 연락이 두절되고 있고 그래서 1월 16일 날 일괄 사직하는 걸로 의결해서 지금 재구성 중이다. 이렇게 새롭게 답변하셨죠. 그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답변서에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지금 제가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정의 표현을 자꾸 하시니까 아니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진정성에 대해서 오해를 시장님 제가 아직 질문을 안 드렸어요. 그 품위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장 저는 품위를 외성위원이신데 거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시장님 거예요? 저는 아직 질문을 드리지 않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아무리 있습니다. 질문을 지금 저기 13만 시민의 수장으로 나와 있는 사람에게 좀 표현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잖아요. 어떤 부분이 적절치 않은 거죠? 회의록에서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인간이면 아웅이라뇨.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다 들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부분하고 어쨌든 시장님이 답변하신 거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정직하게 좀 얘기를 좀 지금 정직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표현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눈 가리고 아웅인 거죠.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싸울 저희한테 때라는 얘기죠. 우리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님 지금 논점에서 흘려지고 있는데요. 제가 저 의원님 표현하는 방송 갖고 저도 이렇게 인식 모독성으로 얘기해 네, 볼까요? 그렇게 하세요. 이 저는 그렇게 전 안 아직 하겠습니다.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의장님, 정관하고 의장님. 규정대로. 성 의장님, 예. 이거 엄정한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지금 주어진 인신모독적인 시간은 저한테 주어졌고요. 인신모독적인 제가 아직 발언은 좀 자제할 수 질문을 있도록 하지 의장님 좀 조정해 않았습니다. 주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제가 아직 질문도 다 지금 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관하고 규정하고 의장님 좀 조정해 주세요. 이거 있을 수가 지금 없어요. 말씀드리고 어떻게 있습니다. 이게 인신모독을 합니까? 인신모독 한 적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2페이지 답변서에 하고 죄송하지만 저 개찌거든요. 시장님이 제가 답변하시고 시장님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답변자 자세를 확실하게 공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럼 시장을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시장님 지금 저한테 주어진 잠시. 시간이고요. 잠시 조용히 해주십시오. 의사 진행을 위해서 의장님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의 질문 외에 답변자인 시장께서는 질문자 질의 외에는 답변을 삼가 주시고, 지금 보충 질의 기회니까 질문자께서도 질문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인신모독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한테도 지금 인신모독을 하셨습니다. 몇 그런 식으로 하냐고. 저도 굉장히 제가 먼저 유감스럽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속기록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정관하고 규정하고 회의록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채용은 이사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월 13일날 이사에서 이사분들이 일괄 사임하기로 의사봉을 시장님께서 3번 두드리셔갖고 의결하셨습니다. 그러면 1월 26일날 공고하고 2월 11일날 면접을 받습니다. 이사분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채용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경석 그 분은 이사분이었다가 운영위원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공고 채용 당시 남아있던 이사분은 시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단 2분입니다. 지금 정관하고 규정하고 회의록을 제가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보시기에 절차가 지금 공명정대하고 정관과 규정대로 제대로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일부가 아니고요. 시장님 10분 이상을 장황하게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저 보충 질의를 할 때 답변했어요. 적절한데 이런 건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뭐 제가 듣기로는 보충 질의를 이렇게 상세하게 할 거라고 생각지 못하고 이제 미리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그 정관에 대한 이제 해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이 사단법인체 운영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그 사단법인의 법적 대표권은 이사장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장이 법적 대표권을 제한적으로 이사장에게만 주고 민법상 등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다 더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또 이사회에서 또 운영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제도적 장치를 두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에 바로 우리 김건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정상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날까지 총이 아니고 이사회요.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날까지 감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회계 결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과거의 잘못을 탓하려고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덜 잡음 없이 매끄럽게 좀 더 초창기 아닙니까? 2011년부터 3년간 4년간 운영한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맨 땅에다가 꽃을 피우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많은 시행착오로 간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날 이사회에서 이렇게 논의를 했죠. 2월 24일인가로 제 날짜가 정확치 않습니다. 그건 필요하다면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이요? 아니요. 제가 드릴 말씀 3일인가요? 그때까지 감사를 제대로 받아서 감사 보고서가 첨부된 것을 오늘 감사 보고된 것을 간주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송만배 위원장께 제가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사 두 분이 계셨는데 그 감사 두 분이 아까 우리 김건희 위원 말씀으로는 그 사단법인 내에서 감사와 해결 잘 해봤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가 이렇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서 법적 기한 내에 보조금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히 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연말이 지나면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사회에 감사를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핑계는 한 분의 감사는 서울에 갔다 이런 정도의 핑계로서 그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회계 결산에 대한 것을 이미 시에서 지도를 그동안 잘 해왔고 또 의회에서 많은 예산 결산을 통해서 점검을 해왔다고 간주하고 그리고 저는 그 절차상 그것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도 그 감사 보고가 제대로 들어와서 그것은 책임지고 전임 이사회 분들이 책임지고 그날까지 하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로 유예를 해서 감사 결과가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전제하고 그날까지로 해서 그럼 이사회 기능을 다 사직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양해를 해드린 겁니다. 양해가 아니고 의견이죠. 자, 의견이죠. 자, 여기에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하는 과정에 자, 이사진이 없죠.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가 다 사퇴하기로 했으니까요. 하나도 없죠. 그럼 비상한 상황입니다. 비상한 상황이면 모법을 쫓아가야 되죠. 모법에서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정관과 규칙을 제한하고 있는 모법입니다. 민법상에는 등기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법적 대표권은 이사장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이 위임하고 있는 사무에 관해서 모든 것이 다 위임되고 물론 결정적으로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이사장이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만에 하나 우리 김건희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사도 다 없고 운영위원도 다 없고 새로 구성할 정도의 입장이라면 이사장 혼자서 그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법적 대표권을 함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은 그 정관과 규정을 준용해서 이거를 원만하게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사장으로서의 저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능하면 이사로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 분, 물론 확정된 게 아니죠. 말씀처럼 규칙상에 있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설득을 해서 심사위원을 해주세요. 제가 심사를 해도 되지만 심사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제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이사 내정자와 운영위원 내정자들을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인사위원을 맡아서 심의 절차를 밟아준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네, 시장님 답변이 네. 너무 길습니다. 제가 물은 거에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뭐 물었는지도 지금 기억하시나요? 네, 다 적어놨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정관 44조에 말씀드리는 네.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을 때의 그러면 규정인 시장님,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1월 16일 날 이사분들 모두 일괄 사임하는 걸 의결을 했는데 네. 5분이시잖아요. 네. 그 중에 2분은 네. 나는 임기까지 6월 말 임기까지 하겠다. 못 그만두신다. 지금 그런 상황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나온 이 채용 절차 과정을 보면요, 시장님 상식선에서도 순리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사분들의 그 선임이나 또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탈퇴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 선임 그런 것들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나눠갖고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거기서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채용 기준,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사단법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그게 합당한 절차고요. 지금 모법인 민법을 말씀하시는데요. 모법보다 지금 사단법인 문화예술위원회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정관과 규정에 의한 모든 절차를 지금 무시하신 겁니다.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면접위원 3분 자체에 제가 변호사하고 법리 해석까지 다 받았습니다. 시장님, 그 이사분들 있죠? 해임 안건에 대해서도 사단법인에서 그 일주일 전에 문서로 보내줍니다. 이사의 소집 요구요. 그 건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은 이사분들 선임 그 무효한 거에 대해서도 그 소송을 걸면요. 그 소송에 무효수성이 나옵니다. 그렇게 정관의 법 하나로 인한 부전 하나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에서 1월 16일날 이사분들을 지금 다 사임을 하셨어요. 일괄.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주일 전에 보내준 그 이사회 소집 요구서에는 그냥 사무국 직원하고 이사 운영 방안 개선의 것 이래갖고 보내주셨으니 그 두 분은 우리가 뭐 사입을 하는 건지 어떤 거를 의논하는 건지도 모르셨고 그랬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이사 다 사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은 무슨 말이냐. 나는 임기까지 제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장님께서도 감사하고 감사가 그날까지 안 되셨죠. 그리고 지난해에 감사가 안 되게 결산이 다 안 됐죠. 그렇죠. 감사 보고서가 안 되니까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회계년도 끝나고 2개월 안에 총회를 거쳐서 결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시장님도 지금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그게 우선입니다. 제대로 된 게 우선입니다. 그걸 먼저 하셨어야지 사무국 국장하고 운영팀장 직원들을 먼저 해고하고 그러고 나서 뽑고 나서 나머지 절차를 이루는 게 순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업무가 그만둔다고 얘기하면 한두 달 전에 이분들한테 통지를 해줘서 그 사이에 업무 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1월 16일 날 방망이 두드려갖고 재계약 안 하기로 해놓고 이분들한테 1월 20일 날 그만두라고 하니 이분들이 업무 인계를 언제 합니까? 순리 자체가 지금 어긋난 겁니다. 시장님. 뭐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업무 인계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무시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지금 시장님 답변한 거에 제가 지금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 직원 채용은 2014년 12월 29일 날 위원들을 이촉하고 1월 13일 날 채용 공고해서 1월 29일 날 시민고충처리위원님들이 면접을 통해서 3명의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하셨죠?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규정대로 우리 원리 원칙대로 하셨습니다. 예,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제21조 운영세칙 사무직원 채용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하셨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규정에 맞게 하셨다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처럼 거기에 위원들을 먼저 9분을 선임을 하셨잖아요. 여기 사단법인 문화예술위원회는 정관과 규정이 있는 법인입니다. 여기야말로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보다 법과 규정을 더 잘 지켜야만 되는 그런 사단법인입니다. 근데 지금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지금 사무국 직원하고 운영팀장을 지금 채용하셨거든요. 운영팀장은 스스로 그만두셨으니까 사무국장 지금 채용에 대해서는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법과 규정을 어겼으니까요. 올림픽 스포츠센터도 자체 내부 검사를 통해서 공고기간 하나 위반된 걸로 해서 재공고하셨잖아요. 규정에 절대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정관과 규정과 회의록을 다
다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시장님이 상황에 뭐 인식모독이다 이러면서 정권과 규정하고 회의록을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제대로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문구에 정확하게 인사위원회는 이사들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채용은 이사분들이 하셔야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는요, 그 이사회의 이제 정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실례일까봐 제가 조심을 하고 있었는데, 뭐 궁금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사들의 사표는 결의를 하고 그 부분은 직접 그 당시까지도 법률적으로는 물론 뭐 어떤 입장이고 설명해드릴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운영위원장을 하시는 송만배 위원장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위임해달라. 분들이 다 이사들 사임하고 운영위원 저는 사임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조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결의해서 위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의결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운영상의 요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회의 소집할 때에 그 안건을 명기해야 된다.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이사직 사직을 결의하기 위한 안건 이런 안건은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사회를 운영을 하는 것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이사들이 더 열심히 민선유기에 혹은 문화예술의 융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와 역량을 갖추고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라면 그 이사들이 더 열심히 같이 일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입장이라면 사직하게 되는 것이고 혹은 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임기까지 다 그냥 끝내놓겠다. 이사회는 한 번도 안 나와도 선의상으로 그냥 놔두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가 되든 그것은 단정적 안건으로 삼아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꾸 그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사가 다 그럼 사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송만배 전임위원장께서 전권을 가지고 다 책임지기로 맡아가셨어요. 그러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동안 사퇴서 낸 이사도 있죠. 그렇지만 자 이사장이 A, B, C를 임명한다고 해서 법적 절차에 하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분들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됩니까? 아니, 정관에요. 직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원. 이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래서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총회가 자체가 지금 사실상 지금 반토가 일어난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직원을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그 규정에 한정돼서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런 직원들을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을 우려하기 위해서 이사장에게 최후의 전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후의 전권을 인사권을 제 입장에서는 그 위임받은 인사권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로 내정한 분들 그리고 운영위원 내정한 분들에게 위임을 다 해서 그 인사위원장은 현경섭 위원장이 맡아서 세 분이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난 따르겠다라는 입장으로 다 위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정관과 규정과 그 법을 제대로 지킨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건 좀 그렇다고 해요. 사무국 직원 채용이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규정하고 정관하고 다 보여드렸습니다. 누구나 상식선에서 인사위원회는 이사분들로 구성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괄 사임한 상태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아니 이사장에게 인사권이 있어요. 이사장이 이사권 때문에 그거를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서 인사를 조직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단법인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정관에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들을 먼저 모집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도 급하게 지금 재계약 여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차상 그 급하게 그렇게 무리하게 직원들 그 근무하시던 분들 해고하고 그러고 나서 이 이사분들도 선임 안 하고 아까 반쪽다리 운영위원이잖아요.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무국장을 뽑고 운영팀장을 뽑고 기획실장을 뽑습니까? 먼저 그분들로 조직을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법인의 그 정관 규정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법리 해석을 받았고요. 정관과 규정이 이건 분명히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 중대한 귀책 사유가 발생하여도 중대한 귀책 사유가 어떤 거죠? 그러면 시장님? 말씀드리잖아요. 중대한 예. 귀책 사유가 발생하여도 전임시 집행부와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원만하게 지역사회를 더 크고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님, 제 말씀 저기요, 들으셔야 올림픽 스포츠센터는 자체 올림픽 검사 스포츠센터는 내에서 지금 해서 제공까지 한 올림픽 사항입니다. 스포츠센터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재판 중인데 재판 그게 중에 있는 답변하신 사항에 자체 검사를 통해서 제가 올림픽 그 스포츠센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은 아까 모두 발언에 지난번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기 220회 때 때문에 그 재판이 말씀드렸잖아요. 소가 제기되는 사안을 거기에는 거기서 예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공고기관이 위법해가지고 1차 공고 후에 재공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당연히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 있는 정관과 규정을 지키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시장님이 사무국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정관과 규정을 위반했고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시장님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거 말씀하신 거죠. 총회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를 지금 저 다 밝혀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아니면 제가- 규정상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달라는 겁니까? 네, 규정상에 지금 규정상의 해석. 정관과 예. 이사회가 제대로 원만히 구성되지 아니하였고 또 총회 구성이 불리할 때는 법적 대표권이 있는 자가 그 부분을 다 완비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어디 부분에 되어 민법에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되어 있는데요. 근데 시장님. 법적 대표권이 이사장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분기상에도 남아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비상시에 그런 비상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시장이 바뀌거나 이사장이 바뀌었는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이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 제가 자, 얘기하고 보세요. 싶은 건요. 1년, 2년, 3년이 넘도록 회계를 불투명하게 했잖아요. 회계 불투명히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미 어디 부분이 공급이 어떻게 압류가 했- 되어 있는데 공급이 압류가 되어 있으면 다른 법에 의해서 50%를 떼어놓고 그리고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시장님 지급했잖아요. 그거는 그 네. 전 그 사무국에 대한 문제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무국 직원 채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관과 규정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이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인사권자인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님이 시장님이 지금 민법상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증권님이 지금 시장님 공개 모집했다고 해서 모든 게 공명정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도 공개 모집했는데 무슨 하자가 있냐 이렇게 하시지만 공개 모집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위반했는데 그게 무슨 공명정대한 겁니까? 이사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사분들을 선임을 하셔야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위원들부터 선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무국 직원 조례상에 그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선임하셨잖아요. 위원을 그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사단법인은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사단법이 이사장에게 모든 유사시에 모든 권한을 정관하고 위임함으로써 규정의 모든 사항을 비상시에 민법상에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법적 한도 내에서 이사장이 유사시에 이사가 한 명도 없고 다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저기요. 잘못되면은 그것을 법적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사장의 법적 대표권을 주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그냥 아무나 갖다 임명하지 않고 그런 절차를 정당성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취지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꾸만 제가 뭐 과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과거 얘기를 제가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예. 지금 시간이 제가 지금 보충질의할 게 여러 개인데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시장님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예술위원회에 사무국 직원을 계약 종료하고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 단 한 명의 사무장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절차가 이루어진 게 규정과 정관을 위반한 거고, 그리고 지금 민선 6기 들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사례에 우리 논란이 됐던 여러 부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 스포츠 센터는 규정대로 한 거고 이거는 왜 규정대로 안 합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먼저 수순이요. 그 총회해서 의결해갖고 이사분들도 선임해야 됩니다. 조직정비가 먼저였습니다. 시장님.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면접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후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면접위원 세 분에 대해서 이사 내정자, 운영위원 내정자, 그리고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면접위원들로 구성했고 우리 각 지역 내 문화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로 세 분이 여기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사무국장 원미라 씨하고의 그 관계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명대 현경석 교수님이자 지금 운영위원장님이신 그 분은 극단 언덕과 계울의 대표이시고요. 채용된 원미란 사무국장은 극단 창단 때부터 본인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원했고 그리고 언덕과 계울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대원대 이모 교수님 이분은 그 원미란 사무국장이 그 약 2년 넘게 대원대 겸임 교수를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분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그 사진작가 이모 작가님 이분은 원미란 그 사무국장 그 경력에 보면은 그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북지의 합동사진전에도 참가를 했고 그리고 개인 사진 전시회도 열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사진작가 이모 작가님하고는 몇 년 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가분하고 그 한 1년 넘게 주소가 동일 주소로도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세 분이 우리 시장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지 누구나 지금 생각을 해봐도 여러 가지 그 친분이 있다고 봅니다. 공정한 심의가 되겠습니까? 예. 뭐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관심을 가져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참고로 그 과거의 속기록은 모두 다 보지는 못했지만 과거에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렇게 깊은 애정과 관심 가지고 의회에서 잘 점검해 오셨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준용해서 앞으로 잘 운영하는데 일단 개선하고 또 혹시 미비된 게 있으면 더 보완해야겠다는 것도 아울러 먼저 약속을 드립니다. 문화예술 분야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네트워크가 자산입니다. 일반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물은 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됐다고 말씀드렸죠. 예, 짧고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충분히 됐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할 만한 객관적인 자질과 이미 자격을 검증받은 분이세요. 그런 분들을 놓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지금 객관적인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맞습니다. 문화예술 계열에. 그러면 그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 정당하죠. 그렇게 자꾸만 아니 시장으로서 그분이 충분히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믿고 위임하는 것이 맞지. 시장이 그럼 정부 앉아서 제가 손을 보고 사람을 찍어내야 되겠습니까? 심의 의결을 할 때 제척을 합니다. 시장이. 모든 사항은요. 제척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의 관계하고 그 지금 응시에서 채용된 원미란 사무국장하고 다 친분이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저하고도 다 친분이 있고요. 네, 제천에 문화예술하는 분들은 이분들 다 친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제적 사유라고 말씀하시고 상하 관계나 어떤 이해관계의 상충성이 있을 때를 그걸 제적 사유로 가지 아는 사람을 따지면 그거는 제적 사유라면 많이 활동하고 많이 아는 사람은 다 그러면은 제적 사유가 된다고 이러는 거 더 됩니까? 아니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러면 동일 주소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 동일 주소를 갖고 있는 분하고 그 안면이 있다고만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친분이 두텁다고 봐야죠. 1년 넘게 그 주소로 돼 있었는데요.
누가 누구 주소로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저 주소지가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인데 B가 거기 주소지가 돼 있는 거지. 사진작가 그 이모 작가님 주소에 원미란 사무국장이 1년 넘게 주소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게 아는 사이입니까? 친분이 두터운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뭐 같은 주민등록증에 글쎄요. 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객관적으로 잠깐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저는 뭐 그걸 내가 처음 들었었는데 같은 주민등록부 등부상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네. 같은 직원에 있다는 겁니까? 몇 년 전에 그렇게 돼 아니 있었어요. 같은 주민등록 등부상에? 그러니까 시장님 아니,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하는 말씀하신 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아니, 거는요. 중요하시니까 확인해 주세요. 제가 그걸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같은 그거는 주민등록 등부상에 그분들의 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그 이유를 제 그게 아니라 답변 제가 얘기하는 걸 좀 같은 정확하게 직원 내에 있는 들어주세요. 건지 같은 주민등록표 사용에 있는 건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일 주소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만 그렇다는 거죠? 지금 네. 이 세 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안면이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다 안다 이게 아니고요.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당연히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제청을 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데 면접위원 3명이 뽑아오고 지금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의를 결의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이사장이 그거를 위임해서 이사장이 위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임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명정당에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의 지적은 그러면 이사장이 과도한 공정하다고 권한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그렇습니다. 세 분의 이 면접위원 세 분이 저는 그분들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 단독 그분들이 살아온 삶과 그분들이 그래도 해온 주관적인 생각이신 거죠. 저희는 지금 행정을 하고 저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원칙과 답변하고 기준과 있는 거예요. 저 개인 절차에 의견과 의해서 신뢰가 하고 어떤 게 있고요. 주관적인 네.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 세 분을 잘 몰라갖고 충분히 시장님께서는 주관적으로 잘 하셨을 거다. 예, 아무런 사심 없이 하셨을 거다. 그건 시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십니다. 근데 우리 시민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렇게 친분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심의를 했을까? 그리고 응시자도 그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심의가 됐을까 하는 거에는 누구나 의혹을 갖고 있을 수 있고 시장님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바꿔서 생각하면 다 친분이 있는데 제대로 심의했을까? 이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인사위원은 시장님 사실상 바꿔 사후에 생각하시면. 발표하는 거죠. 사후에. 예를 들면 공채할 때 누가 인사위원이 된다라고 그럼 조정을 하셨어야죠. 조정을. 제가 조정하죠. 제가. 그러니까 조정을 하셨어야죠. 면접위원들을. 왜 조정을 합니까? 면접위원들을 제가 다 위촉을 해놨는데 발표를 안 했다는 뜻이죠. 발표를 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위촉을 해놨지만 이게 예를 들면 누가 심사를 할지를 일반 시민들이나 신청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아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저희도 심의 의결할 때 제척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공명한 거고 투명한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이분들이 객관적인 자질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심의를 제대로 했을 것이다. 공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심의했을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시의 행정이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야지 주관적인 판단으로 가는 행정이 아닙니다. 그럼 왜 원칙이 있고 법이 왜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주관적인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사장으로서 제가 가진 인사권을 이 세 분에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탁한 것이 매우 잘 됐다고 스스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받는 그 의원님의 그러면 의견을 잘 참조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더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진행된 일들이 친분이 있다 없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아니 그렇게 활동을 대표 극단에서도 같이 대표 활동을 그 대표분하고 하고 창단 멤버부터 하는데 그게 친분 정도고 안면 정도입니까? 극단이 두 개밖에 없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두 개밖에 없는 곳에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이 그 둘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좀 비유상 좀 이렇게 지적하려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드시는 거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예술끼리 그들끼리의 많은 네트워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분이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저의 권한을 위임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를 믿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책임으로 이 시대를 끌어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잘 수렴을 해서 그렇게 않도록 제가 더 제가 걱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원칙과 규정과 그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분들이 심의를 잘했을까가 아니고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그 제척 사항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죄송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시장의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개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초라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천시 전체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이다. 이게 저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공개 경쟁을 통해서 모집했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게 공명정대한 게 아닙니다. 공개 모집을 했는데 지금 정관과 규정을 위반해서 했고요. 면접위원들도 응시자하고 신분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면접위원들 3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공개 모집했다고 해서 이게 공명정대한 겁니까? 그러면 뭐 왠지 시장님이 지급한 주관적인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원칙과 규정대로 행정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하는 사람하고 문화예술하는 그분들은 다 내적이 있어요. 제천시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과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게 한번 깨지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해달라고 요구할 때 법과 규정과 원칙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못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규정이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대한 의회의 감사나 다양한 지적사항이 어떻게 되어질까 보고요.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고서 다시 이것이 반복된 건지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또 답변해 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모든 거를 위임받으신 시장님께서 채용 기준도 시장님께서 다 하셨다는 얘기죠? 우리 사무국장은 석사학위 이상으로 한 거고 원래는 박사급을 할까 싶은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역사회에 제가 세명대학하고 뭐 다른 데 물어보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박사학위를 문화예술 쪽에 한 사람은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건 너무 과학한 거 아닌가 해서 석사 정도로 제가 낮춘 거죠. 예. 저는 제천시의 문화예술은요, 우리 13만 역사와 문화와 관광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나 문화에 정말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봤을 때는요, 손구성을 고르고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수한 그러니까 인재를 뽑아서 그게 중요한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 원미라 씨를 채용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사무국장의 역할은 사무국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원미라 씨가 채용되고 나서 2명의 직원이 그만두었습니다. 그게 원만하게 잘 운영된 건가요? 아니, 원만하게 잘 운영된 건가요? 사무국장의 역할 중에서 사무국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가야 하는데 새로 뽑힌 운영팀장도 그만뒀습니다. 뭐 본인의 업무든 뭐든 그것 또한 사무국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수한 인재라고 해서 모든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석사학위 이상이요. 취임한 지 2, 3일 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의원님은 정확히 진단하세요. 3월 2일 날 시작을 했고요. 여하튼 열흘 넘게 같이 근무를 했는데 새로 뽑힌 직원도 그만뒀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그 시장님 책임이에요? 그만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제 책임으로 묻는 게 맞습니다. 제가 너무 단호한 기준과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고 투명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지 않은 취지를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천천히 문화예술 예. 계열에 많은 분들이 우리 제천시에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들도 많고요. 하지만 석사 학위가 없어서 응시조차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학력에 대한 박탈감이 크고요. 제 생각에 채용 기준은 석사 학위 이상이거나 또는 문화예술 계열에 동등하게 석사 학위 이상으로 경력이 있거나 2가지 조건으로 해서 좀 충분한 여러 가지 그 인재들을 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했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공개 모집의 원칙이고요. 많은 우수한 인재를 공명정당하게 뽑으려면. 근데 지금 보면은 석사 학위로 딱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응시자도 단 1명이었잖아요. 사무국장 1명. 네네. 제가 알아볼 때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제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분야의 석사 학위가 있다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석사 학위 물론 그 학위 따신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거 또는 문화예술 계열 이상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도
그분들의 그 학위는 못 땄지만 그거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좋은 지적이세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기준은 기회가 되면 개선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석사학위 그건 좋은 이상으로 지적이시네요. 학력 제한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거는 앞으로도 제가 우리 후발적으로 제천시에서 생각해볼게요. 공개 모집하고 직원들을 뽑을 때 우리 중공무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그 학력 제한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세가 지금 학력 탑하고요. 네, 우리 앞으로 제가 우리 민선 우리 6기 이규규 시장님은 또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말씀하신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학력 제한을 둔 거는 뭐 여러 가지 우수한 인재든 뭐든 뭐 그 뽑으실 의도는 좋지만 이걸로 인해서 응시조차 못한 우리 시민분들의 박탈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분들도 시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까다로운 기준은 없고 조금 더 우리 문화예술 계열에 그냥 경력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네, 의견이세요. 제가 그리고 또 준비한 거 한 2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뭐 총회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충질을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우리 아까 뭐 시장님께서는 민법대로 모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모든 거를 인사권자인 시장님이 결정해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직원 채용은 정부안과 규정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이사분들이 다 채용 기준 그리고 방법 월급 이런 것까지 다 의논해서 결정해서 그 이사분들이 하셨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규정을 위반하고 정관을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시장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고 이런 인사관리 시스템을 우리 제천시에서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공명정대하지 않습니다. 공명정대한 건 법과 규정과 원칙을 따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 시민주 우리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시에 대한 신뢰와 시장님에 대한 신뢰가 제가 봤을 때 규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깨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천시의 신뢰와 공명정대한 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본위원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시장님 짧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과거에 잘못이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이 않다고 분명히 제가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이것이 가야 된다는 저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좋은 의견들을 잘 제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잘 진행된 일들을 가지고 지금 와서 또다시 이런 일을 계속 재론해야 되는 것이 저로서 참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어느 학교는 박사학위 이상, 어느 학교는 석사학위 이상 기록이 있습니다. 저도 학력을 해야 된다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전문 분야나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기에는 일정한 자기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역사회에 많은 갈등 요인을 오히려 없앨 수 있겠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 요인지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경력도 인정하고 좀 더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그건 이제 좋은 의견이세요. 그건 제가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 모집하는 많은 조례도 보니까 일정한 분야에 따라서 자격 기준을 학력과 여러 가지 형태의 학과까지도 명시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운영에 따른 기준과 차별성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인사가 만사입니다. 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인 의원님 보고 계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동식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한 2가지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채용되고 있는 항공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장께서는 현재 대원대학교 강의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대학원에 입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직인데 가능한지 보고 싶고요. 하나 또 얼마 있으면 또 법도 축제가 열립니다. 현재 인수인계라든가 한국 직원이 다 채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도 축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무장은 이제 대원대학 강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다 좀 정리를 하고 대원대학 강의는 저희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는 게 좋겠다. 지역사회에 있는 학생들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도 그건 옳다고 봅니다. 뭐 그 강의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면 그거는 뭐 당연히 제한돼야 되지만 그 업무의 연장선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지역사회에 다른 이득이 있다면 그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해서 더군다나 대원대학 현직 교수도 와서 위원장까지 맡아서 하고 아는 이사와 운영위원들도 3명 대학과 대원대학의 현직 교수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함께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일부러 뭐 강의를 안 하는 것을 맡겨서 겸임 교수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겸임 교수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박사과정에 금년초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건 물론 이제 이 인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은 개인의 또는 그 분야의 나름대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뭐 권장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이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손해가 가거나 업무의 영역에 소홀함이 있다면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도 제 시장실에 다른 곳에 회의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서 관련된 기획진들과 다 같이서 밤 11시, 12시까지 저희 시차천 여기 시장실에서 회의를 통해서 벚꽃축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업무 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는 뭐 이 자리에서 이걸 소상히 설명드릴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 반, 또 청풍에 있는 분들, 또 금성, 또 다양한 많은 관계 시민들이 함께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분야별로 역할을 담당해서 함께 이뤄가는 모든 일입니다. 그 정점에는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 한두 명에 의해서 그것이 뭐 물론 불편함은 일부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불편함 정도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거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제에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벚꽃축제는 청풍에서 벌어지는 특정 지역 혹은 특정한 분들의 벚꽃축제였다면 이번만큼은 시내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그런 그 시민시장 시대에 맞는 그런 넓은 의미의 함께하는 벚꽃축제로 기획을 해가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벚꽃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문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입니다. 시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뭐 날짜를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죠. 네, 얼마나 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1일 날 질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문화예술위원회 답변 내용이 취임하신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전에 했던 우기 때 했던 민선 우기 때 했던 분들의 잘못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다고 취임 8개월 동안 지금까지 문화예술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이끌어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민선 5기 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거에는 초기에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이 초기에는 우리 김정은 의원님께서도 의원하기 직전에 장애인 회장도 하셨잖아요. 초기에 가보면은 과거에서 잘한 것은 개선하고 꼭 개선해야 될 거 있으면 바로 잡아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수용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새로 인수한 저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과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적시해서 무슨 상처를 입히거나 과거에 무슨 뭐 다른 형태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싶지 않아서 제 나름대로는 큰 테두리에서 다 안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님, 네. 그러면 그동안에 8개월 동안 문화예술위원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와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문제, 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건희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가 사당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법대로 진행을 못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시킨 그 원인 제공을 하신 건 인정하십니까? 일단 뭐 작년도에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은 이제 여기 뭐 의원님은 물론 안 계실 때지만 전임 그 회에서 사업계획 승인하고 예산 세워준 것에 의해서 집행만 한 거죠.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집행하는 것은 임기는 8개월 됐지만 실제로 제가 집행하는 건 이제 한 달이 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예, 예. 시장님이 취임하면 네. 지금 그 당연히 이사장으로 승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 절차가 그렇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불과 한 달이라는 게. 아니 그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던 것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죠. 아니 그건 예산이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에 보조금 사업이라고 예산이 중요하죠. 구성원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구성원은 그렇죠? 12월 말에 이제 임기가 끝나죠. 12월 말에 예. 임기가 그분들은 끝나지만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7월부터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장으로서 잘 이끌어가야 될 책무가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많은 인내를 했죠. 맞죠? 네, 많은 인내를 그건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럼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인내를 책임이 했죠. 있는 건 맞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러한 사항들을 만들어낸 그런 그 장본인으로서 지금 14만 시민들, 천여 공직자님들 지금 시장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서 취임을 함으로 이러한 단체들을 이미 이사장으로 당연직으로 취임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면서 어떻게 이사가 다 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들을 내정자를 통해서 우리 그 내정자를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사를 했다라는 자체가 그거는 정말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 못하십니까? 송만배 위원장님이 이제 제가 저의 이 정치적 성향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격적으로 사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하셨어요. 제가 좀 더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6월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그래서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위원장도 공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은 7월 1일자로 사임을 하셨죠. 사임하셨는데 그 이후에 새로 된 이사장이 적절치 않겠죠. 호흡을 맞추려면 이사장 법인 등재도 몇 달 동안이나 해태랍니다. 그래서 벌금까지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사장이 새로운 시장이 됐다고 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요, 그걸 이해하는데. 시장님, 지금 자꾸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누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논리로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러면 법인 등기의 대표 이사장 제가 등기를 질문하는 요지는 시장님께서 제천시의 소장, 그 다음에 작게는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장으로서 문화예술위원회를 이미 이사장님 밑으로 다 이제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8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사장의 그 능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제 능력이 부족한가 보죠. 부족하죠. 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기보다 의원님 전제라면 제가 뭐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요 상대방의 참모라도 저는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정한 지난 6월은 의원님, 지난 6월은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저를 모독하셨지만 지난 6월은 시장을 모욕해온 세월이에요. 그렇게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슨 시장을 모욕을 했습니까? 누가? 그 회의록에서 어떻게 없었지만 시장님이 이렇게 여기 지금 저희들은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저희 의원들의 전 제가 들을 때는 김정은 의원님 사과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 그렇게 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의 지금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적인 모습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까?
이게 그럼 제가 사과드릴게요. 정당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과드릴게요. 저를 갖다가 무슨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능력이 얘기하니까 부족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위원회를 우리가 정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먼저 구성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이사회에서 인사위원회를 또 위임을 해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이사가 7인에 있다가 다 사퇴를 하고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법은. 그렇다면 먼저 이사 7인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죠. 올 가을쯤에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가을이 됐다. 맞죠? 아니 우리 규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예술위원회 조례상 저 정관인데요. 정관. 정관이죠. 그 정관상 이사회 아까 김군님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에서 저는 다 사직하는 걸로 결의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아니 그리고 중요한 그 기준인데 이사회는요. 지금 시장님 말씀은 네. 왜 그게 6월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왜 6월까지 가야지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계속 답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분은 끝까지 사직 안 하시겠다고 고충을 안 하시면 나머지 분은 보충을 하셔야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조를 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사단법인이에요. 이게 무슨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이익이 나오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굉장히 자, 중요한 거는 사단법인. 이사회를 성립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태를 사단법인은 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사단법인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법이라는 개념, 시장님 아마 분명히 취임했을 때 선서할 때 우리가 법에 의해서 제천시를 잘 이끌어가겠다고 선서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쉽게 얘기해서 불효불급한 사항이 생기거나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때는 기간을 당겨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사장님의 몫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은. 그렇지만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원론에 우리 문화예술위원회 정관을 무시해가면서 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죠. 정관을 존중하면서 저는 최대한 적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분명하게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 13월 제가 17일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사단법인체에 아니, 사무총장도 그러니까- 오래 하고 총재도 오래 해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13월 10일 앞에 당당히 지금 그럼요.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저 말씀 중에 김정문 의원님께 좀 너무 이렇게 허물없다 보니까 제가 오해 발언을 했다면 용서하세요.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난 8개월 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끝내자고요.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6대 의원으로서 한마디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답변해 보니까 우리 그 6대 제천시 의회를 좀 모독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제천시 의회에서 일정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치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제천 시민의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제천시 의회를 일괄적으로다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표현이 과격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짜냐고 좀 양해하시고요. 다만 이제 전임 의회 또는 전임 집행부 시절에 있었던 문제를 너무 지금 현재까지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시기를 좀 구분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말씀이니까요. 혹시라도 그것이 모독하는 발언처럼 느껴졌거나 아니면 그런 취지로 오해됐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죠. 지금 제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지금 민선 5기 집행부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그죠? 민선 5기 단체장 임기는 시장님은 바뀌었지만은 우리 국장님이나 실 과장님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제천시 의회에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동안 관리감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지난 의회에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게 책임인지 한번 꼭 집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거를 관리 감독을 잘못했습니까? 우선 제가 아까 모두에서 전제했지만 제가 회의록을 보진 않았어요. 그냥 못 봤어요. 근데 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해서 시정 질문을 했을 때에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는가를 제가 점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정말 제천 지역사회에 문화예술의 융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된 시장이 그걸 제대로 이어받아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시정사항이 무엇인지 지적사항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서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었는데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 전임 의회, 전기의회의 사안처럼 혹시 표현을 하겠다는 혼자의 양해일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받아들이고요. 네. 저희들 그 6대 때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벚꽃축제라든가 의병제, 박달가요제, 금요 힐링 콘서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동안 큰 문제 없이 별 문제 없이 착실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화예술위원회 지금 현재 이사회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 하나의 사단법인입니다. 그죠? 자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제천시 의회로다가 책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도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생각 있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네. 책임 전가할 의도는 없었고요. 하여튼 제가 점검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는 의지에 관해서 짧고 명확한 질문과 답변을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답변자인 담당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